Pangyolab. 안녕하세요. 팡요랩의 전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확률앱의 노승은입니다. 네, 저희 저번에 올린 컨텐츠는 DQN 논문 리뷰였는데요.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하는 날인가요? 네, 저희가 사실 목적이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또 그 공부한 내용을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녹화해서 또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스터디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논문 리뷰도 아니고 실버 선생님 강의도 아니고 오늘은 좀 다른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뭐냐면은 제목은 KL 다이버전스 완전 정복인데 KL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KL 다이버전스가 뭘지, 엔트로피가, 크로스 엔트로피가 뭘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이미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개념이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논문 볼 때 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식이 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KL 다이버전스랑 크로스 엔트로피의 차이는 뭔지, 도대체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다루게 될 TRPO 논문이나 이런 강화학습 논문들에서도 이 KL 다이버전스가 로스텀과 관련돼서 많이 쓰여서 오늘 이 주제를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이후에 강의 들을 때도, 이후에 논문을 읽을 때도 훨씬 또 수월하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특강처럼 KL 다이버전스를 한번 짚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PRML, 그러니까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이라는 그 비숍 선생님께서 지으신 유명한 머신러닝의 또 책이 있죠.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KL 다이버전스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KL 다이버전스는 저도 뭔가 딥러닝 공부할 때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정확히는 저도 잘 몰라서 오늘 과연 완전 정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지 간략히 첫 슬라이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질문을 다 답하실 수 있으면은 당장 영상 끄시고 다른 재밌는 거 보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언뜻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뭔지 언뜻은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다 정확히 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는 P 곱하기 로그 P인데 여기서 로그는 왜 나오고, P 곱하기 로그 P는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마이너스는 왜 붙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KL 다이버전스는 어떤 의미인가. 사실 의미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두 확률 분포가 있을 때 그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메트릭 정도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 식이 도대체 그 거리와 어떻게 매칭이 되고, 그 식은 도대체 어디서 떨어지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KL 다이버전스와 크로스 엔트로피가 어떨 땐 이걸 쓰고 어떨 땐 이걸 쓰는데 무슨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mutual information, 이거는 굉장히 좀 멀게만 느껴지는 저한테는 그런 단어였는데 또 이런 건 또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오늘은 정보 이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시어리의 관점에서 이 흐름을 쫙 정리해서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후에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되게 반갑게 볼 수 있는, 요식 요런 의미지 하면서 식이 조금 복잡한데 강의 마지막에 갔을 때는 되게 익숙해지는 게 저희의 오늘 목표예요. 네. 네. 오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슬라이드가 많이 조잡하죠. 그게 지금까지는 이제 실버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어떤 잘 정리된 슬라이드나 아니면은 논문 리뷰할 땐 논문에 이제 그림들을 위주로 따왔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KL 다이버전스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직접 좀 조잡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저희 원조 컨텐츠고요. 이 선 혹시 직접 그리신 건가요? 네, 직접 그렸습니다. 네, 되게 잘 그리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정보 이론 관점이니까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모든 얘기는 이제 두 사람이 통신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통신? 좀 거창한 말인데, 그러니까 승은이와 민영이가 있는데 승은이가 민영에게 정보를 보내려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예를 들면은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지 정보를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는 곳을 보고 보낸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떴다고 민영이에게 전화가 됐든 뭐가 됐든 통신을 해서 그 정보를 보냈어요. 그럼 민영님은 제가 해가 동쪽에서 떴다 그러면 네.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어떠세요? 왜 당연한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그죠. 민영님은 제가 보낸 얘기에 민영님이 듣기에 정보량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이미 알고 있는 점이죠. 그쵸. 왜냐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당연하다는 건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그 사건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 높아서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아무 문제 없이 하늘을 잘 나는 거. 이건 항상 당연한 일인데 그건 이제 그만큼 정보량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제가 어떤 정보를 보냈을 때 그 말에 정보량이 몇이 들어있는지를 수치화하고 싶은 거예요. 네. 뭐 이 말은 1.7이 들어있고 이 말은 뭐 3.3이 들어있고 근데 지금 첫 단서가 나왔는데 이 정보량은 어쨌든 그 사건의 확률과 관련이 있다. 이게 저희의 지금 첫 단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수치화하는데. 그래서 확률이 높을수록 정보량은 낮은 것이고 확률이 낮을수록 정보량은 높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떴다. 어느 날 해가 진짜 서쪽에서 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네. 아침에 깜짝 놀라가지고 해가 서쪽에서 떠서 민영이한테 바로 통신을 했어요. 민영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정보량이 엄청나게 큰 뭔가 저한테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정보네요. 그쵸. 정보량이 엄청 큰 일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네. 왜냐면 말도 안 되게 확률이 낮아서 그만큼 말도 안 되게 큰 정보량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네. 그래서 이 정보량을 어떻게 보면은 이 PRML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Degree of surprise. 그러니까 놀람의 정도가 정보량이다. 너무 당연한 건 안 놀라니까 정보가 거의 없는 거고.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은 이 굉장히 큰 정보를 받아서 제가 느낌표를 여기 그려놨어요. 네. 굉장히 직관적인 그래픽이죠? 깜짝 놀랐나 보네요. 네. 그래서 뻔하지 않은 이야기는 정보량이 크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H라고 지금부터 표현을 할게요. H는 이제 정보량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으면은 이 확률 변수, 영어로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이 확률 변수는 동쪽에서 뜨거나 서쪽에서 뜨거나, 그러니까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지를 가리키는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동쪽, 서쪽 두 가지만 가능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확률 변수의 정보량을 저희가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조금씩 처음엔 뭉뚱그려 얘기했던 걸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거든요. 이제 확률 변수의 정보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확률 변수의 값을 보고 그걸 값을 이제 보내주고 있는 거고요, 민영이한테. 그러면은 자, x의 확률 변수 x의 정보량 hx는 p에 대한 함수예요. 그거는 방금 이제 얘기를 했었지. p가 이제 그 x가 벌어질 확률인데, 그래서 h는 fp라고 표현을 할게요. p에 대한 함수니까. 그래서 만약에 동쪽에서 일어날 확률을 p 동쪽, 좀 있어 보이게 영어로 썼습니다. p east는 네. 0.999999999. 네. 확률은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p 서쪽이 웨스트 맞죠? 네. p 웨스트는 0.000001 이라고 해보면은 자, h 웨스트는 h 이스트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은 h 웨스트 서쪽은 확률이 낮으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니까 네.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거니까 h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 웨스트는 h 이스트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데 p와 h는 모노토닉한 관계여야 돼요. 모노토닉, 그러니까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런 건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 아마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단조 함수. 그러니까 p가 커지면 커질수록 h 값은 계속 작아지고 작아지는 거죠. 네. 갑자기 h 값이 늘다가 줄다 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단조롭게 계속 이제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이 f는 단조 감소 함수가 되겠죠. p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가 지금 h의 첫 번째 조건을 알아냈어요. 네. 지금 우리는 h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하는 게 목적이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p에 대해서 모노토닉한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함수 h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탐정이어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고, 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제가 좀 발전했어요. 그래서 민영이한테 이제 해가 어느 쪽에서만 뜨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서울의 날씨도 같이 알려줘요. 서울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여부도 네. 매일 아침 같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한 사건은 동쪽 또는 서쪽만 가질 수 있는 사건이고 해가 어디서 뜨는지를 가리키는 사건. 네. 하나 쪽은 서울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확률 변수를 매일 아침 관측을 하고 제가 네. 동쪽에서 떴고 오늘은 비가 왔네 해서 알려주고 오늘은 동쪽에서 뜨고 비가 안 왔네 하면 또 알려주고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알려준다고 해봐요. 네. 이런 상황일 때 자 확률 변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x, y. 그래서 x는 동쪽 또는 서쪽 이렇게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이고 y는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인데 여기서 가정은 x랑 y는 독립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상한 가정은 아닐 거예요.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지가 그날 날씨와 관련이 있으려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희는 없다고 가정을 네.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매일 아침 관측하고 통신을 통해서 보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자 x, y가 이 확률 변수를 이제 조인트 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이제 관측을 하는 걸 조인트 하다고 보는데 자 x, y라고 할까요? x, y를 두 개 관측했을 때의 정보량은 x를 관측했을 때의 정보량 더하기 y를 관측했을 때의 정보량일 거예요. 네. 왜냐면은 둘을 같이 본다고 뭐 하나가 이렇게 희석돼서 정보량이 줄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로따로 봤을 때랑 똑같은 정보량을 얻을 거예요. 오늘은 비가 안 왔구나, 비가 왔구나라는 정보가 예를 들어 1.7이고 네. 해가 동쪽에서 떴구나가 0.1이면은 네. 그 두 개를 동시에 알게 되면은 1.7 더하기 0.1, 1.8의 정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민영님은. 네. 그렇게 식을 세우고 싶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식을, 정보량을 추측하는 건데 첫 번째 식은 hx, y는 hx 더하기 hy다. 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네. 이 확률 변수가 독립이니까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관계죠. px, y는 px 곱하기 py예요. 네. 네. 자, 이 두 식으로부터 우리는 꽤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네. 자, h가 p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화살표로 돼 있는 즉으로부터 시작되는 데를 봐보면은 자, h, x, y는 f, p, x, y라고 쓸 수 있죠. 네. 왜냐?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에 장에서 보면은 h는 fp라고 썼었잖아요. 저희가 p에 대한 함수라는 걸 첫 번째 조건에서 저희가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h 자리에 fp를 써준 거예요. hx, y를 fp, x, y로 써준 거예요. 근데 이 괄호 안에 px, y가 px 곱하기 py로 쓸 수 있죠. 아래식을 이용하면. 네. 그럼 f, px 곱하기 py는 hx 더하기 hy인데 그거는 fpx 더하기 fp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한 거 밑에 식을 이용했고 여기서 이렇게 한 거 위에 식을 이용했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맨 왼쪽에 이거는 hx, y고 네. 그걸 fpx, y라 이거는 첫 번째 조건을 이제 갖다 쓴 거죠. 네. 그 괄호 안이 이 아래식을 이용해서 이제 나눠지고 네. 근데 이게 이거랑 같은 거는 저 위식이죠. 네. hx 더하기 a인데 hx는 fpx고 네. h가 p에 대한 함수니까 네. hx는 px에 대한 함수겠죠. 네. hy는 py에 대한 함수이고 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오른쪽의 식을 봐요. f 뭐 곱하기 뭐는 f 뭐 더하기 f 뭐. 네. 이러면 f가 어떤 함수일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답이 적혀 있는 거. f는 자 이걸 딱 만족시켜주는 f의 형태가 로그예요. 로그. 네. 로그 x 곱하기 y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라는 거는 이제 또 고등학교 때 나오는 수학이니까 아마 익숙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정보량을 나타내는 함수는 확률의 로그 값이다. 네. 확률의 로그 값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두 조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몇 가지 디테일. 마이너스는 왜 붙냐? 단조 감소여야 되기 때문에 P가 네. 커질수록 H는 작아져야 돼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밑은 왜 2냐? 밑은 뭐여도 상관없어요.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그냥 상수배만큼 차이 나니까. 네. 근데 밑을 2로 하면은 좀 특별한 또 다른 의미를 가져요. 컨벤션이기도 하고 그냥 특별한 의미는 뭐죠? 특별한 의미는 이 H의 단위가 비트가 돼요. 이 정보량의 단위가 정보량에도 단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단위가 비트가 돼요. 밑을 2로 하면 자연 로그 2가 아니라 숫자 2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H는 로그 함수 형태이고 마이너스 로그 P다까지 알아냈어요. 이게 어떤 확률 변수 X의 정보량을 나타내주는 값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정보량 이걸로 하자고 정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맞아요. 이렇게 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예시와 함께 또 봐볼게요. 네. 자, H는 마이너스 로그 P. 이거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동쪽이랑 서쪽을 자꾸 보냈었잖아요. 제가 동쪽의 확률은 0.98개를 썼었거든요. 0.999999. 서쪽에 뜻서 뜰 확률은 0.000001로 했어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작겠지만 그냥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네. 그럼 각각 보낼 때 정보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게 실제로 정보량이 서쪽이 더 큰지 계산을 해보면은 자, 동쪽에서 뜰 때는 마이너스 로그 P 동쪽이죠. 근데 P 동쪽이 0.999였으니까 로그 안에 0.999가 들어가고 그걸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을 해보면 0.00000114가 나와요. 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서쪽에서 뜰 때 이 정보량을 계산해보면은 0.000001이면은 26.57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말하자면 확률이 0으로 갈수록 이 값은 굉장히 계속 커지고 확률이 1로 갈수록 이 값은 0으로 점점 가까워져요. 네. 항상 양수의 값이고요. 네. 왜냐면 확률이 0에서 1 사이에서만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한 번 보낼 때의 어떤 정보량을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 로그 P 볼 때 이제 이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로그여야 되지, 맞아. 이렇게 좀 자연스러우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자, 승은이는 민영이의, 빵 셔틀이어서 하루만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해가 동쪽이야, 오늘은 해가 서쪽이야를 이걸 연속해서 계속 통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 번 보낼 때마다 정보량이 뭐 이것 또는 이거를 보내잖아요. 네. 그럼 평균적으로 보내는 정보량은 얼마일까? 한 번 통신에 평균적으로 보내는 정보량. 그거는 각각의 정보량을 그 정보량을 보낼 사건의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동쪽으로 일어날 거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정보량이 굉장히 작죠. 네. 거의 1에 가까운 값 곱하기 0.0, 0에 거의 가까운 값. 네. 시고 평균적인 정보량이니까 이제 더하기 굉장히 확률은 낮지만 또 정보량은 되게 높고 네. 이거를 곱한 값인 거예요. 이건 해보면 되게 작은 값이 나와요. 계산해보면. 왜 이게 거의 0이고 이것도 거의 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정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한 번 보내는 정보량의 기대값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확률을 가중치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네. 그걸 일반적으로 식으로 써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 식이에요, 이 식. P 곱하기 로그 P의 시그마인 거예요. 모든 네. 사건에 대해서. 네. 지금 사건이 2개 있으니까 덧셈이 2개밖에 없는 건데 사건이 예를 들어 10개에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걸 내가 매일 보내준다. 그러면은 이제 덧셈이 10개가 있을 거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의 정보량인 로그 P에다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를 곱한 거예요. 네. 그래서 P, 로그 P를 다 더해준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로그 P의 기대값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앞에 P랑 시그마를 싹 빼주면은 걔가 이제 기대값으로 되니까 네. 이거의 기대값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네. 자, 오늘 노테이션 익숙해지면 성공한 거거든요, 오늘 강의는. 그래서
이게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값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있으니 이게 바로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엔트로피? 네. 엔트로피... 이 숫자가 바로 확률 변수 x의 엔트로피라고 불려요. 엔트로피 열역학에 나오는 엔트로피랑 똑같은 거. 맞아요. 참고로 PRML 책에 이 엔트로피를 이제 연력학 관점에서 네. 뭐 통계 연력학이라고 또 한 분야가 있어서 거기서 기체 분자들 n개가 있을 때 뭐 가능한 어떤 스테이트가 뭐 스몰 n개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가 관점에서 또 엔트로피를 설명해 주는데 네. 그건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하고 오늘 인포메이션 티오리랑은 또 관계가 크지 않아서 뺐습니다. 네. 아, 네. 궁금하신 부분은 PRML 책 챕터 1.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지금 아주 네. 작은 값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작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따 나오는데 네. 미리 스포일러를 드리자면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사건이어서 0으로 수렴해요. 네. 근데 이 엔트로피는 어떻게 하면 켜지냐면 되게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사건이 2개인데 저도 네.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네. 이럴 때 엔트로피가 최대화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걸 미분해보면 알 수 있나요? 그럼요. 그거는 아니요. 이 P가 합산이 1이 되는 조건이랑 섞어서 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으로 네.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좋네요. 네. 그것도 좀 복잡해서 뺐습니다. 아, 네. 설명만 드리려고. 네. 네. 지금까지는 약간 휴리스틱한 동기에 의해서 정보량이랑 엔트로피를 정의해봤어요. 이 휴리스틱하다는 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사람 뭔가 편의적.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량 엔트로피를 정의해봤는데, 이 정의가 실제로 되게 유용한 성질들을 가져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정팔면체 주사위가 있다고 해볼게요. 왜 팔면체, 사실 6면체 주사위가 많잖아요. 근데 8이 2의 n승으로 딱 나눠떠져서 로그가 예쁘게 나와서 지금 팔면체를 그냥 했어요. 네. 그냥 값이 1부터 8까지가 있고 이 각 면에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번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값을 민영님에게 통신을 통해서 또 전달하는 상황을 해볼게요. 네. 매번 보낼 때마다 이제 어떤 정보량을 보낼 거고 그거의 평균 정보량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1번 주사위를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가 2개인데 1번 주사위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보통의 주사위니까 8개의 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균일한 주사위예요. 네. 예, 뭐 유니폼 랜덤 그 주사위예요. 그래서 모든 면이 이렇게 균일하게 확률이 동일한 주사위인데 이 주사위를 매번 던져서 정보를 보내고 있고 이때 엔트로피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시그마 마이너스 p 곱하기 로그 2의 p인데 이 값이 다 8개가 같아서 그냥 앞에 8을 곱했어요. 네. 8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8분의 1 하면 요게 1이죠. 네. 8 곱하기 8분의 1 네. 그리고 이게 8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3승이니까 네.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3이 남아요. 네. 제가 이 주사위를 던지면은 민영님에게 평균적으로 보내는 정보량은 3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3비트의 정보량을 보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2번 주사위를 생각해보면은 이번에는 8개의 면이 되게 불균이래요. 그래서 어떤 면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면은 되게 안 나오는데 그 8면에 각각 확률을 차례대로 이렇게 8개의 값으로 써봤어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 64분의 1, 64분의 1, 64분의 1 더하면 이게 1이 되거든요. 네. 이때도 한번 엔트로피 값을 구해볼게요. 이 주사위에서도. 네. 그랬을 때 여기 식이 쭉 있는데 p 곱하기 로 p를 마이너스 p 곱하기 로 p를 다 더하는 식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2분의 1 로그 2분의 1, 4분의 1 로그 4분의 1 쭉 더하다가 64분의 1 곱하기 64분의 4는 이게 4개 있어서 네. 이걸 계산해보면 2가 나와요. 그냥 숫자로 딱 2가 나오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자 평균적으로 내가 2비트의 정보량을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8개의 값을 1, 2, 3, 4, 5, 6, 7, 8을 제가 각각 이렇게 이진수로 코딩을 한다고 해볼게요. 0, 1, 0, 1, 1, 0, 1, 1, 1, 0, 1, 1, 0, 0 뭐 이렇게 8개의 값으로 코딩을 해보면 네. 지금 코딩을 랭스가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길이 1짜리를 배정하고 0
네. 그 다음은 1,0을 배정하고 길이 2. 네. 세 번째는 길이 3. 네. 네 번째는 길이 4.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길이가 다 6으로 같은 애들을 배정을 했어요. 네.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길이 6자리가 있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보내는 코드의 랭스를 계산해보면 에버리지 코드 랭스 네. 각 확률 곱하기 그 길이죠. 2분의 1 확률로 1, 4분의 1 확률로 2, 네. 8분의 1 확률로 3, 16분의 1 확률로 4, 64분의 1 확률로 6인데 그런 게 4개 있고 네. 이거 다 더하면 놀랍게도 2가 나와요. 이게 허프만 코딩인가요, 혹시? 그렇죠. 허프한 코딩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구한 거고 네. 2가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ambiguity를 피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히 딱 매칭시켜 주려면은 2보다 짧은 인코딩은 불가능해요. 평균 길이가 2보다 짧은 거. 그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휴리스틱하게 정의한 아까 p 곱하기 로그 p의 시그마 네. 그 엔트로피라는 양이 통신에서 에버리지 코드 랭스의 로어 바운드예요. 아, 네. 이 엔트로피보다 절대 아무리 어떻게 효율적으로 코딩을 해도 엔트로피보다 더 낮은 값으로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정보를 더 짧게 코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량이자 필요한 코드 길이이자 뭐 이런 값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거의 압축해서 보내는 거, 최고로 압축해서 보내는 거다. 그쵸? 엔트로피가 그 의미를 지닌다. 네. 그러네요. 그럼 재밌는 건 불균등한 주사위가 균등한 주사위보다 엔트로피가 낮았잖아요. 네. 그럼 균등한 주사위는 평균 길이 2로 코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보시면은 얘는 그 숫자 3개니까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이렇게 길이 3으로 인코딩 할 수 있죠. 숫자 8개니까. 네. 이건 베리어블 랭스 인코딩이 아니라 랭스가 다 같게 인코딩을 한 거죠. 3으로. 네. 근데 그게 최선이라는 거죠. 최선이죠. 그러네요. 참고로 이게 최선임은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에버리지 코딩 랭스의 최선 값임은 클라우드 셰넌이라는 선생님께서 네. 1950년대인가 네. 뭐 어떤 논문인가 뭐 노이즈레스 코딩 티오름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에서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증명하신 거예요? 혹시 수학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엔트로피를 보고 있는데 엔트로피의 몇 가지 특징만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지금 랜덤 베리어블마다 엔트로피가 정해졌는데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한 경우만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이면 뭐 0에서 1 사이의 값이 뭐든지 뽑힐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은 네. 그때는 이 델타를 0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극한을 취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네. 시그마가 적분으로 바뀌고 p 곱하기 로그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dx가 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도 이제 익숙하시면 좋겠어요. 적분 인티그랄 p 로그 p. 근데 왜 밑이 또 자연수가 됐죠?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아까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로그 2로 했는데 뭐 자연 로그로 할 수도 있고. 네네네. 네. 뭐 컨티뉴어스에서는 자연 로그를 더 많이 쓰나? 신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트로피는 에버리지 코딩 랭스, 그러니까 코딩 랭스의 평균 길이의 로어 바운드다. 최소값이다. 최소값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다. 그거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절대. 그쵸. 네.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 어떤 분포냐.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유니폼 랜덤이 엔트로피를 제일 크게 해요. 그러니까 네. 아까 값 8개를 보낼 때 네. 3보다 더 클 수도 없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네. 1 유니폼 했을 때 엔트로피가 3이었고 네. 조금 치우쳐준 주사위는 엔트로피가 2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3이 어퍼바운드였나 보네요. 어퍼바운드 그 개념은 아니고 그 확률 변수를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의 그 본질인 거예요. 그 분포는. 네. 내가 이제 보내려면은 길이 3보다 짧게 인코딩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 로어 바운드는 맞고 네. 근데 확률 분포를 만약에 내가 바꿀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엔트로피가 큰 확률 분포는 없는 거죠.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고 재밌는 게 이게 저는 되게 놀라웠는데 만약에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다. 네. 0에서 1 사이의 모든 값이다. 0에서 1 사이로 해도 되나? 어쨌든 그럴 때는 유니폼이 아니라 가우시안 분포가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해준대요. 네, 신기하죠? 네.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분포는 참 신기한 분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어떤 분포인 거죠. 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 한 점의 확률이 다 쏠려 있으면은 이 값이 0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또 최소화가 된다. 네. 확률 분포. 예를 들어서 아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뜨는 거는 네. 동쪽에 확률이 다 몰려 있었잖아요. 네. 계산해보면 엔트로피가 되게 낮았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 확률이 막 모여있으면 평균적으로 보내는 정보가 되게 작은 거예요. 네. 그죠? 엔트로피가 그 개념이었잖아요. 정보량의 기대값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P 곱하기 로그 P였잖아요. 네. 마이너스. 그리고 주사위가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보내는 정보량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사위가 제가 알려줬을 때 좀 더 의미 있지 않겠어요? 그쵸. 매번 1만 나오는 주사위는 안 알려줘도 사실 거의 그만이잖아요. 네. 아주 작은 확률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엔트로피를 쭉 훑어봤고요. 네. 드디어 이제 KL 다이버전스 얘기로 넘어갑니다. 논문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그 KL 다이버전스를 드디어 이해해 보려고 해요. 정보이론 관점에서. 네. 자, 승은이가 이제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참고로 이제 좀 간단하게 여기서 이번엔 주사위가 정사면체예요. 아까 값이 8개 있었는데 그러면 좀 계산이 좀 힘드니까 네. 정사면체 주사위가 있어서 승은이가 정사면체 주사위를 한번 볼 때마다 값을 보고 민영이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면의 확률 분포는 균등해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인데 승은이가 이 확률 분포를 모델링을 했어요. 네. 근데 좀 틀리게 모델링을 해서 Q라는 확률 분포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로 생각을 한 거예요, 승은이는. 실제로 어떤 면은 실제보다 더 자주 나온다고 생각을 잘못한 거고 어떤 면은 실제보다 더 적게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말하자면 두 확률 분포 P랑 Q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P는 진짜고 자연, 어떤 실제고 Q는 내가 모델링한 확률 분포고 승은이가 바보여서 Q를 P와 틀리게 모델링을 한 상황이에요. 네. 승은이는 자기 딴에는 Q 확률 분포로 생각을 했으니까 네. 코딩을 이제 베리어블 랭스로 한 거예요. 다 다르게. 네. 자주 일어나는 건 0 이렇게 짧게 하고 네. 좀 잘 안 일어나는 거는 가끔 일어나니까 좀 긴 길이를 배정한 거예요. 길이 3으로 0, 1, 0, 1, 1, 0, 1, 1, 1 네. 이렇게 코딩을 했다고 해봐요. 네. 근데 이거는 실제 최적의 코딩은 아니에요. 실제 최적의 코딩은 0, 0, 1, 0, 1, 0, 1, 1이죠. 네. 0, 0, 0, 1, 1, 0, 1, 1 네. 이 주사위의 실제 최적의 코딩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자연이 정해준 건데 제가 모델링을 해서 잘못 생각해서 네. 이렇게 잘못 코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통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때의 기대값은 다르겠죠. 기대값이요? 평균 보내는 길이. 자, 같이 봐볼게요. 다르죠. 네, 뭔가 노이즈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더 늘어나겠죠? 맞아요. 더 늘어나요. 자, 0, 1, 0, 0, 1, 1, 1, 1, 1, 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값이 나올 때마다 민영이 계속 값을 하나씩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내가 생각하기에 최적의 인코딩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실제 확률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인코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늘어났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계산을 해봅시다. 네. 자, 평균 코딩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확률은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이거는 마더 네이처기 때문에 자연이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는데 내가 배정한 길이가 1, 2, 3, 3이었거든요, 아까? 이걸 계산해보면 2.25가 나와요. 네. 2.25. 근데 이거를 P 곱하기 로그 Q로 계산해도, 그러니까 확률 P고 그때 정보량을 Q로 계산해보면은 네. 저기 엔트로피 값인데 P 로그 P가 아니라 P 로그 Q예요, 지금 계산하는 게. P 자리에 Q가 들어왔어요, 지금. Q가 뭐라고요? Q가 아까 내가 모델링한 확률 분포. 네네네. P가 진짜. 그러네. 네. 이건 진짜고 이거는 추정입니다. 예, 원래는 P 로그 P가 엔트로피인데 지금 내가 추정한 Q가 여기 자리에 끼어든 거예요. 네. 그 값을 계산해보면 2.25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건 똑같네요. 그냥 확인차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정확하게 모델링 했을 때 한번 다시 계산해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짓을 했나, 평균적으로 얼만큼 손해를 보면서 정보를 보내고 있나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델링 했을 때 P 로그 P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값이 여기다 다 대입해보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고 로그 0.25, 0.25, 0.25, 0.25가 이게 4분의 1이죠. 네. P 로그 P 4개 하면 값이 2가 나와요. 요약하면 모델링한 Q가 P와 다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그 추가 비용이 0.25예요. 네. 이게 바로 KL 다이버전스입니다. 아, 0.25 값이. 구한게요? 네. 아, 네. KL 다이버전스가 뭔지 이해가 되죠? 네, 뭔가 모델링을 오차가 있을 때 네. 저희가 입는 손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머신러닝에서 항상 로스텀으로 KL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이유가 실제 P가 있고 내가 Q로 모델링을 했는데 P랑 Q가 이걸 잘 봐봐요. 이게 P가 되면 P로 P랑 P로 P 하면 2로 0이 되겠죠. KL 다이버전스가. 정확히 모델링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값을 줄이는 게 점점 정확히 모델링을 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로스 함수로 KL 다이버전스가 많이 쓰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노테이션에 익숙해질 시간이에요. 수학. 자, 요 텀 P 로그 Q, 요 텀 P 로그 P 이거의 차이였죠 이게. 네. 그걸 식으로 써볼게요. 네. 자, P 로그 Q 마이너스 시그마 P 로그 Q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P 로그 P를 뺀 거. 네. 이게 모델링 오류 때문에 발생한 추가 비용인 거고 네. 추가적인 비용. 네. 그걸 계산해 보면은 자 P가 앞에 공통으로 묶여요. 시그마 P가. 네. 로그 뺄셈은 로그 속에서의 나눗셈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P 곱하기 로그 P분의 Q가 나옵니다. 네. 요 식은 익숙하실 거예요. 네. 이게 바로 KL 다이버전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식인데 네. 이 식이 드디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짜잔. 그래서 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일 경우는 아까 P 로그 인티그랄로 바뀌었잖아요. 똑같이 적용해서 인티그랄 P 로그 Q 빼기 인티그랄 P 로그 P 네. 하면 P 로그 P분의 Q 네. 적분. 이게 KL 다이버전스라고 쓰고 KL P 바 Q 이렇게 씁니다. 노테이션. 이 식 항상 볼 때마다 이해가 잘 안 갔었죠.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P랑 로그 P분의 Q가 왜 적분을 하는 건데 사실 의미를 제가 한번 복습차 다시 말씀드려보자면은 P 로그 P가 정보량이고 근데 P를 잘못 Q로 내가 생각해서 P 로그 Q에서 P 로그 P를 빼는 거죠. 네. 추가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모델링을 잘못한 건 알겠어. 근데 그럼 항상 양수일까? 그 추가 비용이? 그러니까 모델링을 실수로 잘못해서 원래 엔트로피보다 더 적은 값으로 어떻게 갈 수는 없을까? 개념적으로 없지 않아요? 개념적으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P랑 Q를 바꿔볼게요. 이번에 네. 그냥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한번 뒤집어 봤어요. 자, 실제 주사위의 내면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지금 이제 확률앱을 듣고 계신 분은 P가 그 유니폼 랜덤이고 Q가 유니폼 랜덤인 걸 이상하게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니야? 만약에 P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확률을 보고 Q가 유니폼 랜덤이면 그때의 추가 비용도 더 생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면 이 관점으로 다시 네. 만약에 이번에 실제 확률 분포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네. 근데 승은이가 바보여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초기화를 뭐 이런 식으로 유니폼 랜덤으로 했을 때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더 뭔가 많이 발생할 것 같긴 하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승은이는 이때 내 상태를 각각 00, 01, 10, 11로 코딩을 했어요. 네. 왜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네. 근데 실제 최적은 이거죠. 아까 제가 네. 잘못했던 거. 네. 그래서 이때의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평균 코딩 랭스는 자, 제가 바보여서 다 길이 2로 코딩했기 때문에 다 2가 나오고요. 네. 앞에 확률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죠. 이거는 마더 네이처의 확률인 거예요. 네. 그걸 계산해보면 2.0이 나와요. 이때 평균 코딩 랭스는. 네. 참고로 마이너스 시그마 P 로그 Q를 계산해도 2.0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네.
그러면 만약에 P를 내가 정확하게 모델링 했을 경우 네. 2.0보다 값이 클까요? 작을까요? 자, 봤는데. 작겠죠. 네. 작을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안 봐도 알아야 되는 게 유니폼 랜덤이 엔트로피 제일 크다 그랬죠. 네. 지금 유니폼 랜덤보다 더 치우쳐진 확률 분포잖아요. 네. 보기도 전에 이보단 작겠구나를 아시면 네. 베스트. 이건 지금 엔트로피니까 이 네. 확률 변수에. 네.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을 P로고 P를 해보면은 1.75가 나와요. 네. 2.0보다 줄어들었죠, 엔트로피가. 네. 근데 나는 그걸 2.0으로 계산을 한 거야. 내가 코딩한 거에 따르면. 네. 평균 길이 2.0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Q를 잘못 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가 비용량을 계산해보면 2 빼기 1.7 하면 0.25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네. 두 개 바꿔서 똑같이 0.25가 네.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예. 뭘 넣어도 두 개 바꾸면은 저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걸 이제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1번. 또 양수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항상 양수인 거는 P와 Q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양수예요. 네. 참고로 이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실까봐 KL 다이버전스가 P 곱하기 로그 P분의 Q잖아요. 네. 근데 로그 함수가 컨벡스 함수예요. 컨벡스가 뭐냐면은 아래로 볼록인가? 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선에서 선을 쭉 이으면은 실제 함수가 그 선보다 다 아래에 있는 뭐 그런 걸 컨벡스하다고 정의를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이 네. KL 다이버전스가 항상 양수임은. 네. 그러니까 P와 Q의 몰러는 항상 양수예요. 지금 값이 정확히 같았죠. P랑 Q를 바꿨는데 0.25로. 네. 이건 우연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안 같아요. 실제로. 네. 예. 이해됐어요. 몇 가지 특징으로 KL P 바 Q는 KL Q 바 P와 같지 않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KL P 바 Q는 항상 0 이상이고 0은 P가 Q일 때만 만족을 합니다. P와 Q가 같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KL 다이버전스가 P와 Q가 같지 않은 거는 PQ, 그러니까 자리를 바꿨을 때 값이 같지 않은 거는 이게 대칭인 애가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가 실제고 Q로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바뀌었을 때 하나가 하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바꾸면은 값이 같지 않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KL 다이버전스를 또 봤어요. 그럼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 아니, 내가 머신러닝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N리스트 데이터셋을 미님 혹시 질문 있어요? 이거 저희 아까 우연히 갖다 던 거죠, 이거는. 이거 우연히 갖다 던 거예요, 진짜. 네, 원래 다른 거예요. 제가 안 좋은 예를 갖고 왔는데 이 예가 너무 계산하기 쉬운 거야. 네. 안 좋은 예 하면은 계산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주 거지 같은 예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는 다르고요. 네, 다를 것 같아요. 네, 생각해도. 달라요. 네, 네. 왜 다르냐? 식부터 보면은 P 곱하기 로그 P분의 Q니까 P는 두 번 나와요. 네. KL Q가 P는 Q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같을 네. 수가 없어요. 네. 우연히 같았어요, 방금은.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왔는데, 자, 우리 N리스트 데이터셋 학습할 때 뭐 항상 크로스 엔트로피를 줄이게 학습을 했었거든요. KL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그렇죠? 언뜻 생각해보면 KL 다이버전스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분포 P가 있고 Q로 그걸 추정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 어떤 숫자 그림이 나왔는데 이건 7이야. N리스트가 숫자 손글씨 데이터셋이거든요. 네. 그러면 7이면은 7인 부분이 볼록 솟은 확률 분포를 우리가 뱉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KL 다이버전스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만 1인 확률 분포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KL P바 Q가 아까 Q로 잘못했을 때랑 P바 P의 차이였죠. 네. 이 식을 익숙하셔야 돼요. 이 식 지금쯤이면 맞아, 이 식 너무 쉬워. 이렇게 딱 느끼시면 너무 좋아요. 네. 이 앞에 텀이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크로스 엔트로피의 정의예요, 정의. 그래요? 예. 그러니까 P인데 Q로 잘못했을 때의 평균 정보량이 크로스 엔트로피인 거예요. 네네. 이건 참고로 HP, Q라고 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네. 그래서 KL P 바 Q는 HP, Q 빼기 HP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네. 식도 어딘가서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로스 함수는 왜 크로스 엔트로피인가? 안 보고 혹시 민영님 답변해 보실 수 있겠어요? 뭔가 발레가 있나 보죠. 예를 KL 다이버전스로 했는데 뭔가 그걸 줄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나 보죠. 땡.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식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Q가 있어요? 오른쪽 텀에? 없죠. 우리는 Q를 만들었거든요. 네. P는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P는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네. 확률 변수가 있으면은 걔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네. 걔가 갖고 있는 정보량인 거고. 근데 우리는 Q를 학습시키는 거니까 네. 이걸 미분을 해보면 Q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KL 다이버전스를 미분해보면은 네. 오른쪽 텀은 사라져요. 관련이 없어요. 네. 요컨대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선 같다. 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텀으로 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선 마찬가지예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함수로 쓰든 KL 다이버전스를 쓰든. 그러네요. 네. 왜냐면 우리는 Q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Q에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고 뉴럴넷이 쭉 들어가서 X가 나오면은 QX가 계산이 되는 이 확률은 0.7이야. 근데 답은 1.0이니까 0.7을 1에 가깝게 만드는 거니까 이걸 우리 정보이론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어떤 모르는 확률 분포의 사건이 있어서 걔를 내가 Q로 예상하고 계속 정보를 보내는데 그 정보 보내는 비용을 점점 줄이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네. 계속해서 코딩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그러니까 Q를 이건가 해서 계속 바꿔보면서 P 로그 Q의 값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의 의미예요. 의미. 그러면은 KL 다이버전스를 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KL 다이버전스를 쓸 때도 있고 언제요? 잘 생각해보시면 P도 우리가 예를 들어 바꿀 때니까 P도 우리 뉴럴넷의 아웃풋이라든지 네. 뭐 그럴 때 쓰겠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논문에서 나올 때 오늘 얘기를 복습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고 KL 다이버전스는 뭐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고나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슬라이드 한 장에 이거 또 아이디어가 재밌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 식만 봤을 때 너무 어려워서 대관절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이게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이해가 하나도 안 갔었는데 네. KL 다이버전스를 이해하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한 Q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이 식 KL 다이버전스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P 곱하기 P분의 Q 느낌이지 않아요? 약간? 네. 예,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자, X랑 Y라는 두 확률 변수가 있어요. 네. 근데 두 확률 변수가 만약에 인디펜던트라고 해볼게요. 독립. 네. 그럼 Px, Y가 Px 곱하기 Py죠. 네. 이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네. 근데 독립이 아니면 이게 같지 않을 건데 그 같지 않은 정도를 생각해보면은 X랑 Y가 굉장히 독립에 가까울수록 이 값이 같겠죠. 네. 네. 독립에서 멀수록 서로 되게 상호 의존적일수록 이 값이 차이가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 값의 차이 첫 번째 확률 분포는 Px, Y. 네. 두 번째 확률 분포는 Px 곱하기 Py. 네. 이걸 아까 P랑 Q로 보는 거예요. 이게 Q인가 보네요. 그쵸. 이 둘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Px, Y와 Px 곱하기 Py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보면은 이 둘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고 이게 뮤추얼리 얼마나 익스클루시브한지를 표현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해서 나타낸 정보량이에요.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상관계수 구하는 거예요? 그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서로 얼마나 상관관계는 아니고 아니에요. 예. 얼마나 이제 정보량이 뮤추얼하게 담겨있는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Px, Y와 Px 곱하기 Py를 양쪽에 넣은 KL 다이버전스. 그래서 만약에 서로 완전히 관련 없는 변수라고 해봐요. 뮤추얼리 완전히 관련 없는 변수라면은
독립이니까 이게 같을 거고 네. 이게 같으면 1이니까 로그 1은 0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0이에요. 네.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0인 거예요. 네. 서로 완전히 독립이면. 근데 서로 완전히 떨어졌으면 0이다가 이제 점점 막 교집합이 커질수록 막 같아질수록 이 값이 이제 커지겠죠.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이. 네. 이렇게 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고 뮤추얼 인포메이션 또한 항상 0 이상이고 이 등호는 x, y가 독립일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그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0이더라. 네. 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문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KL 다이버전스와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걸 오늘 봤었는데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네. 그리고 이제 식을 봤을 때 좀 편하게 느껴지셨으면 오늘 시간은 뭐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KL 다이버전스뿐만 아니라 정보 이론에 대해서도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그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덤으로 이제 개념이 명확해진 것 같아서 오늘 좀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